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회계원리 8번째 시간 계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계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거래에 대해서 배웠죠? 거래라고 하는 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나 또는 수익 비용의 발생이나 소멸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라고 했는데, 이러한 거래가 어떠한 것이 발생을 하면 그것들을 적을 때 어떠한 약속에 의해서 적어야겠죠. 예를 들면 뭐 동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동전이라고 적을 거냐, 주화라고 적을 거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약속된 언어로 작성이 돼야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이나 지폐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계에서는 뭐라고 약속을 하냐? 현금이라고 한다. 외상으로 물품을 매입을 했다, 상품 또는 제품을 매입했다라고 하면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이라고 해서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자. 우리 회사가 어떤 처음에 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출자, 자본을 내놓는 걸 통해서 금액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자본금이라고 하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에는 계정 과목과 계정 계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계정 과목은 아까 말 그대로 현금이나 외상매입금, 자본금 같이 이렇게 어떠한 거래에 의해서 약속된 명칭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현금이 증가했다라고 하면 이 현금은 차변에다 쓰죠. 그리고 현금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쓰죠. 이 계정을 적는 위치를 계정 계좌라고 합니다. 자, 계정은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재무상태 표에는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을 기입하게 되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라는 것을 기입하게 된다. 자, 거래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부기할 때 회계에서는 복식부기 2번 적는다고 했었죠. 한 가지 거래에 대해서. 자,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땡 굴뚝엔 연기가 안 나죠.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서 2번 적는다. 이걸 뭐라고 하냐? 거래는 항상 이중으로 발생한다.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는 금액과 대변의 금액에 있는 합계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똑같은 금액과 대변에 똑같은 금액을 적어야겠죠. 그래서 모든 거래를 살펴보면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이 2가지는 회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정 과목을 좀 몇 개를 기초로 알아야 되는 계정 과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은행에서 발행된 동전이나 지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정 과목 중에 뭐라고 한다? 현금이라고 한다. 그 다음, 판매를 목적으로 내가 창고에 쌓아두는 물품을 뭐라고 한다? 상품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땅이나 또는 뭐 지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토지라고 하자.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라고 하면 건물이라고 하자. 그 다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사무실에 여러 집기비품들이 들어가죠. 이러한 집기비품들을 우리가 비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차량 운반구는 뭐냐?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상품을 판매하고 이것을 나중에 받기로 한 돈을 우리가 외상값인데 판매한 금액에 대한 외상값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회계에서는 단기와 장기를 1년 단위로 구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년 이내에 돈을 빌려주고 대여하고 받기로 한 돈을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많이 쓰는 계정 과목이었고요. 그 다음, 부채에서 많이 쓰는 계정 과목으로는 내가 상품을 판매라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처리하고 구입하고 나중에 주기로 한 돈이다. 외상 매입금. 그러면 상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외상 매입금과 미지급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필요한 집기비품,
책상을 구입하고 나서 우리는 책상을 파는 회사는 아니에요. 사무실에서 쓰기 위한 비품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주기로 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안일 미자를 써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다 라고 해서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아까 단기대여금은 뭐예요? 빌려주고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었죠. 오히려 빌리고 나중에 줘야 되는 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에 대해서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본은 우리가 자본은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기업의 자본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기업의 자본, 우리 동네에 있는 사장님께서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회사를 차리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회사에다가 자본으로 내놓아야겠죠? 그 자본으로 내놓은 돈을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회사 초기에 내놓은 돈을 출자금이라고 하고, 초기 출자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 회사를 사업하는 중간에 돈이 모자라면 뭐예요? 적금 깨갖고 더 추가로 출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출자한 돈을 초기 출자, 나중에 출자한 돈을 추가 출자금, 이렇게 해서 그러한 돈들은 다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 항목으로 넣습니다. 자본 계정 과목으로. 다음 수입을 살펴보면 우리 기업 대부분은 상기업이에요. 상품을 파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고 1,000원짜리 물품을 400원에 판매했다면 600원의 이익이 발생하죠. 그러한 이익을 우리가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업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임대라고 하는데, 임대를 하게 되면 뭐예요? 월별로 임대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월세를 받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뭐가 따박따박 나옵니까? 이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자 수익이라고 한다. 자, 비용 계정 과목을 살펴보면 오히려 상품을 팔았는데 원가보다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300원에 팔았다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죠. 왜 200원 까먹은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상품 매출 손실이라고 한다. 그 다음 종업원에게 월급을 지급했다. 그런 것들을 급여라고 하자. 그 다음 기업에서 이제 월마다 나가는 어떤 공과금이 있죠. 수도세가 있을 거고요. 수도. 그 다음에 이 전기가 있어야지 뭡니까? 이렇게 빛이 나오죠. 전기세, 광. 다음에 난방을 떼야지만 열이 발생하죠. 난방비, 냉난방비.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수도 광열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원들이 출장을 가면 뭐예요? 출장을 가서 1박 2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묵어야 되고 여비가 필요할 거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장 갈 때 교통비가 발생하죠. 그러한 것들을 합쳐서 여비, 교통비. 우리가 회사가 건물을 살 돈이 없어서 빌려서 쓰고 있다.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대신에 달달이 월세를 내고 있다. 임차료. 보험에 가입해서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보험료. 그 다음에 통신은 뭐예요? 통신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표, 예전에는 편지를 붙일 때 우표를 붙였었죠. 그래서 우표. 그 다음에 전화요금, 요즘에는 인터넷 요금,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통신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뭘 내야 돼요?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리거나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죠. 이자 비용.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비용 계정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래 이중성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원리도 배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분계와 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